멸고별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액션.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BJ 수입멸국 수인입니다. 자, 오늘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제주편 1탄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방송 시작하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떤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일말의 실말이라도 찾아보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건 개요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어떤 사건인지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가지고 왔고요. 짧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자세한 것까지 다 사설로 전달해 드리면 영가접신에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궁금증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난 2018년도 7월을 뜨겁게 대한민국을 달구었던 제주 30대 부녀자 실종 사건, 오늘 제주 1탄 미제 사건으로 여기 보시면 세화항 포구라고 쓰여있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거꾸로. 저는 그녀의 죽음에 억울함이 행여라도 있지는 않았는지 매우 그것이 궁금해서 오늘 세화항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2018년 제주 30대 부녀자 실종 사건. 자,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최모 씨,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 씨는 2018년도 7월 25일 남편과 딸, 아들 이렇게 본인 해서 4명이 함께 세화항 인근에서 캠핑을 하던 중,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카라반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캠핑을 하면서 그날 저녁도 남편과 초저녁부터 술자리가 있었고요. 술을 마신 상태로 혼자 밖에 나갔다가 소식이 끊긴 채 실종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당시에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확인하셨던 그 편의점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요 건물 뒤편에 그녀의 실종을 알리던 슬리퍼 한 짝이 처음으로 발견된 지점이 제 머리 뒤에 있는 곳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당시 동거인으로 밝혀진 최 씨의 동거인, 그 남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정이 조금 넘어서야 아내가 보이지 않아 그제서야 실종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실종 당일 최 씨는 세화항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소주를 구입한 것을 비롯해 오후 11시 38분경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시도한 후 통화가 되지 않았고요.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돌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요런 것들을 이 건물 뒤편에서 발견을 했고요. 최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 한 짝도 이 포구 안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9일 날짜로 공개 수사로 전환된 채 실종된 최 씨를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온 국민이 집중하고 그녀의 생사를 살아있기를 염원을 했었죠. 경찰은 최 씨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는 한편 29일부터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 최 씨를 찾기 시작하면서 세화포구 쪽으로 가끔 낚시를 하러 오는 20, 30대 턱수염, 또 낚시 20, 30대 턱수염을 가진 남성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최 씨가 실종되던 날 밤
남편이 자다가 잠을 깼는데 아내분이 최 씨가 실종된 걸 인지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잠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라고 한 그 시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 흰색 코란도, 턱수염이 길러진 남자. 이 남자가 카라반에 연결된 전기선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서 카라반 밖을 나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보낸 다음에 들어와서 봤더니 아내가 없었다라고 당시에 동거인이었던 남편분께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진술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서 흰색 코란도에 턱수염을 기른 남성분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비롯해 현수막까지 붙는 대대적인 제보 작전이 이루어졌으나 그런 인상착의를 가진 분의 행방은 끝끝내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제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주 해경 소속 헬기까지 동원해 세화포구 인근을 수색하는 등 6회공을 총망라한 수색 작전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신고되어서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최 씨의 시신은 얼굴 등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여서 육안으로 시신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나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목걸이 등으로 최 씨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시신 발견 후 더욱 많은 혼동과 이론이 야기되면서 무수히 많은 석연찮음 속에서 사건을 실족사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석연치 않은 많은 사실들, 최 씨는 실종 지점과 정반대편인 해상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무려 그 거리가 10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가파도 해상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을 이동했다는 것.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무엇이냐면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 실종 지점에서 그녀가 발견된 가파도는 해류가 역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신 발견 당시 100km를 넘게 역류해서 발견된 그녀는 실종 당시 착용한 의류가 그대로 착용된 채 발견된 점, 그리고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되었다고 무조건 익사일까요? 뭐 요런 점? 무튼 뭐 실족사든 타살이든 자살이든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른다면 그 어느 누구도 폐와 기관지와 이 내장 쪽에서 플랑크톤이 나오는 걸 피해갈 수는 없겠죠. 뭐 여전히 아직까지도 실족사로 처리된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의문점과 궁금점은 많은 분들이 품고 계세요. 물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 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곳에서 정말 실족해서 100km를 해상을 역류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면 가파도에서 혹시 변을 당한 건 아닌지 의심이 상당히 가고요. 아니면 이곳에서 익사 사망하신 채로 육로로 그곳까지 옮겨져서 그곳 해상에서 발견된 건 아닌지 또한 의심스럽고요. 혹은 정말 술김에 발을 헛디뎌 이 폭우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신 건지 그 또한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의심스러우나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제주 1탄으로 제가 들고 나왔고요. 믿으면 진실이 되고요. 믿지 않으시면 그저 미신의 여흥에 지나지 않는 방송이 되겠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녀의 죽음에 일말의 억울함은 없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가를 찾아서 그녀의 죽음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시간 속으로의 여행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